45억 년 전 태양 주위를 돌던 지구는 작은 행성과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지구는 기울어지게 되었고 파편은 달이 되었습니다. 절묘하게 기울어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며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울기 23.5도. 그것은 기적 같은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남극, 얼음으로 뒤덮인 땅. 이곳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북극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적도의 바다에 북극의 추위를 피해 내려온 생명이 있습니다. 봄, 전투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10월) 남극 대륙을 뒤덮었던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의 왕국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 남극의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지난 겨울 이곳을 떠났다가 봄이 되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먼저 도착한 건 대부분 수컷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이맘때가 되면 꼭 육지를 찾습니다. 바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죠. 남극은 봄과 여름을 합쳐도 아주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짝짓기와 산란, 성장에서 독립까지 모든 걸 마쳐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단 5개월. 이제 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곳. 아델리 펭귄들의 번식지입니다. 남극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얼음이 아닌 땅 위에 둥지를 트는데요. 건축 재료는 작은 돌입니다. 먼저 도착한 수컷들은 암컷들이 오기 전 둥지를 잘 고쳐놔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사생결단,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짧디 짧은 남극의 봄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드디어 암컷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짝을 바꾸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컷들은 저마다 목청껏 소리 지르며 날개를 파닥입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짝을 찾은 펭귄들이 사랑에 빠져듭니다. 얼굴과 울음소리를 기억하기 위해 섬세하게 서로를 살핍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둥지에 암컷을 초대했군요. 암컷은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1년을) 기다린 아델리 펭귄들은 곧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되겠죠. 산란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린 녀석이 있습니다.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남극 도둑 갈매기입니다. 교대로 알을 품고 사냥을 나가니 천적은 홀로 막아내야 합니다. 어미가 필사적으로 방어해보지만 1년을 기다린 도둑갈매기가 쉽게 물러설 리는 없습니다.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지만 돌멩이를 두고 싸우는 통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기다렸군요. 아델리 펭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둑갈매기는 아델리 펭귄의 습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집에 물이 가득 찼군요. 서두르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됐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물이 언제 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둥지는 튼튼하게 지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남극의 봄은 너무 짧습니다. 남극의 봄은 여느 지역과 사뭇 다릅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밤이 사라져버립니다. 백야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계절이 되면 남극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남극이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아비는 뱃속에 저장한 크리를 토해내며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미가 돌아오려면 며칠 걸리니 조금씩 토해내며 버텨야 합니다. 이 시기 부모의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시 나타난 도둑갈매기. 번식지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백야와 천적.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한 어미 펭귄은 다시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풍요와 비극이 교차하는 계절, 남극의 봄.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펭귄들이 합동 방어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도둑갈매기는 또다시 새끼를 낚아채고 맙니다. 어미도 새끼도 필사적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새끼. 운이 억세게 좋은 녀석입니다. 시련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해지니 어미가 힘에 부칩니다. 어쩌면 두 마리 모두 안고 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땅, 남극의 봄날. 매일 차가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편 북극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극과는 정반대죠. 11월 스웨덴의 라포니아. 이곳은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호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침묵 같은 고요의 세계,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För samerna är november månad den sista månaden med dagsljus. Ja, nu den här perioden är ju det är renskiljning och älgjakt som pågår i vårt samiska liv. Det är säkert, det är älg det här.
se att det är en älgko med kalvar. 2 kalvar. Vi samer, vi skjuter inte kalvar från korna. Så den får gå. Det var synd, men vi samer vi lever med ett med natur. 북극권엔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체득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북극의 12월은 하루 종일 밤이 지속되는 극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천년을 지내온 사미족들은 겨울 채비에 바쁩니다. 에릭은 도시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Matt! Hej! 라포니아의 깊은 어둠이 들이오면 한동안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올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인 거죠. Jo, ät. Det. Alltså jag har fått, men det står bara MMS.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척도의 바다.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며 극지방과 달리 1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곳입니다. 열대의 바다는 각종 산호초와 수중생물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낯선 생명체가 보입니다. 혹등고래입니다. 북극에 사는 혹등고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척도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출산과 육아. 북극의 차가운 겨울바다는 지방층이 얇은 새끼에겐 가혹한 환경입니다. 일 년 내내 따뜻한 척도의 바다는 피부가 여린 새끼를 키우는 데 최적의 공간이죠. 하지만 어미 젖을 먹는 새끼와 달리 이곳엔 어미의 먹이가 없습니다. 굶는 수밖에 없죠. 수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모유로 새끼를 키워온 어미는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한편 새끼는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반복, 또 반복. 척도의 바다는 기온 변화가 없지만
어미는 본능적으로 북극의 계절을 감지합니다. 드디어 고향을 찾아 떠날 때가 되었군요. 빙하에 새겨진 검은 띠는 화산재입니다. 수만 년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그 시간을 고스란히 새겨놓은 것입니다. 북극은 극단적인 리듬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Мы не гоняем оленей, мы обычно за ними наблюдаем и следуем. Потому что они кушают, с теми якорями они переходят в другое место. 술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봄이 오면 술록들은 이끼의 향기에 취해버립니다. Видишь, якорь такой, по снегу, о, местами лед бывает такой, они так кушают все. Видишь, такая мягкая она, старая, тем более по снегам она. Они такие очень любят они. 6개월 이상 지속되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다시 북극을 찾았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들던 겨울 필사적으로 버텨냈죠. 북극은 백야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낮의 길이는 매일 7분씩 늘어납니다. 새로운 이끼를 쫓아 북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치기로 합니다. 하루 동안 무려 10km를 이동했죠. 술록이 먹이를 찾기 쉬운 눈이 연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생 술록과 이 녀석들은 조금 다릅니다. 위기에 빠지면 빙빙 돌며 위협하는 야생 습성을 버리진 못했지만 1000년 이상 네네치의 가축으로 지내오며 인간의 삶을 규정합니다. 올가미로 술록을 잡는 건 오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회가 14살 소년 아르춤에게 다가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도 술록을 잡아야 합니다. 드디어 아르춤의 올가미에 술록이 잡혔습니다. 술록은 네네치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피와 신선한 생고기는 네네치족의 상징과 같습니다. 술록 가죽은 천막을 만드는 데 쓰고 고기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Нет. Кровь оленей, как фрукты в тундре. Мы принимаем витамины из крови оленей. Делаем забой, кушаем мясо, кровь пьем, из шкуры делаем тюм. Делаем. И шьем малицу. Нет оленя, нет жизни для оленевода. 눈이 녹기 시작하면 술록도 사람도 바빠집니다. Для оленевода это весна самое хорошее время.
от пчел, телята рожаются, гуси летят. Тепло, светло, луна, и солнце светит, снег растает, и оленям копать легче. Не только для оленеводов, она и для всех людей, кто живут на севере. Для них это ведь радость. 지난 겨울 낙엽처럼 뿔을 떨궈낸 자리에서 새뿔이 자라납니다. 술록의 뿔만 봐도 이곳의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눈 아래에서 향긋한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이끼는 술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술록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네네치족은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Самая главная вещь – это еднанки, ныть. Главное – вода и ягод. Когда весной температура поднимается, легко бить лед. И у нас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учили, как найти хорошую воду. 내가 я попробую. 봄은 왔지만 아직 얼음투성인 이곳에서 물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극권에서는 경험의 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세대가 그려놓은 지혜는 법칙처럼 이어집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땅. 그들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돼. 다툼은 없고 협력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북극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북극은 봄이라도 만만치 않군요.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언제 기승을 부릴지 모릅니다. 이때는 잠시 멈춰서는 것이 좋습니다. 술록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내일 날씨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잘 버텨주기만을 바랍니다. 술록과 썰매가 봄의 속도보다 빠른가 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겨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제1원칙은 가족 모두의 협력입니다. Олени проваливались. Речка еще. 수목 한계선. 여기를 지나면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필요한 나무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은 막내 아르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Дедушка научил отца, отец учил на меня. А сейчас я учу Артема, как делать нарты. Четко и аккуратно, как делать нарты. Если сделать неаккуратно, то Артем может попасть в опасности. 아르촘만을 위한 썰매. 그는 이제 진정한 툰드라의 남자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네네치의 썰매에 짐이 많이 실렸네요.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려나 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이들은 1년에 50번 넘게 자리를 이동합니다. 아직 길이 덜 든 아르춤의 썰매는 겨울이 올 때쯤 손때도 많이 묻고 길도 잘 들여 있겠죠. 어디? 떨려가이, 아저씨네. Ага, видны. 어디? Постоянно да, север. Листья оленей были, все кушали. И меняем новое место. Когда наступает зима, ягель промерзает, мы возвращаемся обратно на юг. 네네치의 썰매는 북쪽을 향합니다. 앞으로 북극해를 향해 50km를 더 이동해야 합니다. 봄의 속도에 맞춰 북상하고 겨울의 속도에 맞춰 내려옵니다. 그들의 술록과 썰매에는 계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는 이 행성의 기적 같은 리듬을 선물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기울기의 지배가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낮과 밤, 봄부터 겨울, 모든 생명들은 법칙 같은 리듬을 따릅니다. 달은 23.5도의 기울기를 고정시켜줍니다. 다시 남극입니다. 아델리 펭귄들이 사냥을 준비합니다. 깃털 사이의 공기방울을 제거해야 안전한 잠수가 가능합니다. 어미들은 더 자주, 더 멀리 원정 사냥을 떠나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훌쩍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한 거죠.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갑니다. 주어진 시간 5개월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극 대륙은 포식자가 드물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물범이 펭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머뭇거릴 수만은 없는 일.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녀석이 제물이 되었군요. 웨델 물범이 펭귄을 잡아먹는 모습이 세계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남극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펭귄도, 물범도, 크릴도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뚫고 무사히 귀환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쑥쑥 자라나는 새끼를 위해 바다에 다녀오는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뱃속 한가득 크릴과 물고기를 가득 채워 아랫배가 불룩합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벌써 몇 달째 잠도 못 자고 있지만 어미들은 지친 내색도 없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며 남극의 봄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끼가 부쩍 자랐습니다. 이젠 어미랑 덩치가 비슷해진 녀석도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미 품에서 벗어나 새끼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이젠 도둑갈매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뭉쳐야 산다. 아직 털갈이를 못한 새끼들은 체온을 나누며 독립을 준비합니다. 몇몇 어른만 대표로 남겨두고 어미들은 사냥을 나갑니다. 크릴보다 영양소가 많은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죠. 남극의 1월은 빙판에 균열이 생기고 유빙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한여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냥을 나가려던 어미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 강력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새끼들은 바람에 취약합니다. 솜털만으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온 바람이 경사면에 쌓인 얼음 알갱이들을 싣고 날아옵니다. 얼음 알갱이가 콜로니를 뒤덮지만 바람을 등진 채 뭉쳐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모든 걸 쓸어낼 기세로 강하게 몰아칩니다. 이곳은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낸 새끼들은 한층 성숙해졌고 바다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알을 깨고 나온 지 2달. 새끼는 날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자라납니다. 독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은 겨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곧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할 겁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죠. 새끼 펭귄들이 바다로 나섰습니다. 처음은 늘 어려운 법이죠.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떠나야 하니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미 펭귄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군요. 새끼들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 이곳을 다시 찾을 겁니다. 남극은 이제 얼음으로 뒤덮이고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겠지요. 짧지만 강렬했던 봄날의 전투가 막을 내립니다. 아델리 펭귄이 떠난 자리,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황제 펭귄은 모두가 떠난 겨울 남극에 도착합니다.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나가야 할 때를 놓쳤군요. 이제 남극은 황제 펭귄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23.5도) 기울기에 극적인 지배를 받는 것. 남극과 북극은 번갈아가며 얼고 녹기를 반복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